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의 성원에 힘입어 김종갑 재테크 꽉 잡아줘. 김종갑 재테크 꽉 잡아줘. 아주 재미있고 통쾌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였으니까 유튜브에서 검색하여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다가 소폭 꺾이긴 했지만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입니다. 호가가 내려앉아서 상투를 잡는 것은 피했지만 과거 3년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최근에는 집값을 확실하게 잡으려는 추가 대책보다는 남탓만 하는 당국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올 가을과 겨울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고 금매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추가 대책이 미비하다면 그에 맞는 전략을 펼쳐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더 이상 속지 마라. 자, 누구한테 속지 마라고 하는 거겠어요? 자, 누가 지금 집값을 잡고 있죠? 솔직히 지금 7년째 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동산 타이밍 4가지를 오늘 속 시원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14년 바닥장에 2.3억이었던 게 지금 2.3억짜리가 현재 7.6억을 찍었네요. 이게 지금 서울 집값의 현실이에요. 이래놓고 11% 뛰었다. 참 기가 차죠. 자, 지금 여기 점점점은 거래량입니다. 자, 이거 뛴 거 보세요. 어느 나라, 이게 어느 나라 지도예요? 일본 지도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자, 너무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너무. 뛰어도 보통 뛴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잡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도 더 지금 떨어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잠깐 좀 주춤할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 탓하고 전 정부 탓하고 뭐 유동성이 넘쳐난다. 그 쓸데없는 소리나 해야 되고 투기꾼들이 설쳐서 그렇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집값 잡는 것과 세금 걷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목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자, 보자고요. 지금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3개가 있어요. 이제 취득세가 2주택 8%, 3주택 12%를 이제 올리면 이제 공고 즉시 시행이 되는데 아직 공고 안 했죠. 다주택자는 아마 못 살 수밖에 없어요. 사지 못하죠. 여러분들 10억이면 벌써 1억 2천을 3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까지 세금 내가면서 취득세 내가면서 집을 산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다주택 못 사게 막았습니다. 자,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양도세. 다주택이 팔려야 매물순환이 되는데 못 팔게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가둬뒀어요. 이걸 가두리라고 해요. 보시면 집값 상관없어. 가두리 양식처럼 가둬놨다가 세금만 거두면 돼. 꼭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하네요. 자, 보세요. 취득세.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안 사면 되지? 그래요. 안 사면 돼요. 그런데 종부세가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3주택이 있다. 2017년에 15억이 했던 3주택자가 2020년 26억이 돼가지고 약 11억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봅시다. 11억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보자고요. 어마무시하게 얻었네요, 돈을. 그런데 종부세 지금 이 사람 얼마 낸 줄 아세요? 21년 기준으로 현재는 55만 원에서 10배 뛰었으니까 많이 지금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504만 원. 정말 11억 504만 원. 1년이라 봤자 6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부세. 그런데 양도세 보세요. 만약 현재 이거 다 판다면 6억입니다. 그리고 11억에 대해서 21년에 판다면 8억을 내야 돼요, 세금을. 여러분들 누가 팔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어요? 물론 이건 이제 3개 다 판다는 뜻이고 하나를 팔았을 때도 그냥 나누기 2만 해도 2억. 여기는 이제 나누기 3만 해도 약 한 2.5억 뭐 이 정도 지금 나가잖아요, 세금이. 자, 누가 양도세를 내겠냐 이거예요. 결국 세금이 껌값이네, 그냥 끌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종부세가 형편없으니까. 자, 양도세는 이렇게 세다 보니까 안 팔고 에이 그냥 보유한다 또는 증여한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직도 무주택자들 다주택 지금 세금 더 때려야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집 못 사요. 그러면 매물이 나와야 사죠. 그리고 집값 떨어지겠습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데.
남들 집 잡았을 때 내가 못 잡았다고 배 아파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 대안으로 접근해야 돼요. 어찌됐거나 현재 상황은 이래요. 자, 왜 양도세가 더 떨어져야 하는지, 종부세는 왜 팍 올려야 하는지를 알겠죠? 일부러 부동산 띄웠다?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자, 일부러 부동산 띄웠다? 고위층 다주택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안 팝니다. 언제 팔려나 한번 좀 봐야겠어요. 공직자라면 빨리빨리 팔아야지. 임대주택 사업을 지금 장려했죠, 예전에. 집값 띄우려고. 다주택 집투자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전에 다주택자가 한두 번 띄워서 집값 샀습니까? 다 모른 척 했다가 이제사. 사실상 이걸 본격적으로 걷는 게 7.10 대책이에요. 얼마 안 됐어. 3년 동안 그냥 뭐 하다가 3년 동안 지나가는 아주머니, 아저씨가 해도 이거보다 잘 잡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집을 그냥 안 잡겠다는 뜻이야. 뭐 하다가 이제사. 갭투자 외지인은요, 지금도 대책이 없어요. 전세대출, 이거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자기는 전세 살고 갭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많죠. 분상제 핀셋 규제, 분양가 상한제도 한 번에 때렸어야 효과적인데, 전국적으로 때렸어야 효과적인데, 찔끔찔끔 왜? 이 사람들은요,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오히려. 누구는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자, 정부가 집값을 서서히 안정화시키려고 하지, 급격하게 떨어지면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자, 제발 좀 정부 편 들지 마세요. 뭐 좀 아시고. 자, 아까 일본지도 보고 그런 말 나옵니까? 뭐 서서히 떨어뜨려요? 자, 2억 당장 떨어뜨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은 그만큼, 자본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그만큼 손실을 봐야죠. 무슨 서서히 떨어뜨린다고요? 떨어뜨릴 의사가 없는 거예요. 떨어뜨리긴 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풍선 효과도 모르시죠? 지금 여러분들 경기도 다 뛴 거 아시죠? 지방도 잘 보세요. 다 뛰었죠? 자, 왜? 특정 부분만 뜨는 것보다, 특정 지역만 뜨는 것보다 다 뛰는 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진짜 머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에 돌머리가 아니라, 자, 세금 걷는데 왕자입니다, 왕자. 진짜 최고예요. 그럼 뭐해? 정권 뺏기면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키지. 경제 성장, 세금 확보. 참 말은 좋아요, 경제 성장 때문에. 그 세금 확보하려고 집값 띄운 거죠. 즉 소득 주도 성장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네요. 부동산 정책 불만. 그런데 웃기는 게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을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요. 솔직히 부동산 정책 불만 이제 폭발해가지고 지금 촛불 시위도 열리는 거 아시죠? 제가 가르마를 타드릴게. 여기 빨간색으로 그어진 사람들은 불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요, 신발이 아니라 뭐 돌멩이를 던져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던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던지고 자빠졌어요. 보세요. 자, 피해자라고 그냥 편의상 용어를 쓸게요. 정부를 믿은 무주택자들은 얼마나 손실을 받습니까? 자, 주머니 속에 뭐가 있다. 집값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겠다. 즉,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원상복귀.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사람들 신나게 말을 해놓고 이제 남 탓하고 있어요. 배신 때렸잖아요. 정부를 믿은 3040 완전 똘만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발 10짝 던져도 돼요. 정부 믿은 현금 부유자. 왜?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순진하게. 전문가들도 믿었고 저도 초기에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집값 대폭등해가지고 완전 지금 좌절입니다. 좌절. 분노. 잠도 안 올 거예요, 아마. 그런데 자, 이 정책 불만 폭발.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폭발하고 있어요. 보세요. 돈을 많이 번 임대사업자들이 지금 촛불 피하고 있어요. 물론 뭐 본인들 말로는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급 적용한다. 근데 사실상 내막을 보면 소급 적용이 아니죠.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제 기간만큼은 채우고 불이익 크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개인들 이기적인 배심만 채웁니까? 오히려 지금 데모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촛불 들 사람들은 정부 믿은 무주택자 3040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번 사람들이. 돈 많이 번 다주택자들도 거의 껴있고요. 돈 많이 번 고가 아파트 갭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함께 지금 뭉쳐가지고 하고 있어요. 언론은 부채질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아주 보수 언론들은 지금 아주 신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맙시다. 벌었으면 가만히 있읍시다. 그리고 도움은 덜 번 사람들이. 부동산 5가지 중에서 택해라.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건 아시죠? 8.2 대책 2017년, 9.13 대책 2018년, 자, 11.6 대책 2019년, 1년 만에 한 번씩 종합대책 나올 때마다 꺾였죠. 이게 0이고, 자, 밑으로. 2020년, 자, 6.17 대책 CR이 안 먹히고 계속 올라가니까 7.10 대책이 나와서 약간 꺾였는데, 현재가 여기에요. 여기. 자, 지금 여기 보이죠? B라고 써진대. 자, 그런데 이게 과연 B로만 갈 거냐, A이 더 올라갈 가능성 없느냐? 있습니다. 왜? 지금 행정수도 이전한다, 그리고 남 탓하는 거 보니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고, 이건 지금 제가 정책을 펴는 게 아니에요. 사이클로 움직일 수 없어요. 사이클이 아무리 하락 사이클로 간다고 하더라도 잡는 사람들이 확실히 잡아줘야지. 벌벌벌 하면서 집값이나 띄우고 있으면 그게 잡히겠습니까? 지금 A 부분도 아직은 이제 꺾여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있지만, 자, 여름 가을 지켜보셔야 돼요. 또 반등하고 막 주간 시세가 올라가면 이거 실거주자는 잡는 것도 A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당장 잡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좀 지켜보세요. 이번 달 말에 공급대책, 다음 달에 추가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B가 가장 현실적이에요. B 좀 기다려보고, 저는 이상적인 것을 단기적으로 묘사한다면 C라고 보여줘요. C라고. 왜? 이미 0 밑으로 떨어지는 한 올 겨울 정도, B는 가을 정도, A는 그냥 올랐을 때의 가을 겨울이에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가 여기인데, 자, A 올라갈까요? B 좀 내려갈까요? 아니면 0 밑으로 내려간 C. 이때는요, 호가가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억짜리를 8억에 잡을 수 있어요. 9억 거래가 10억이 나와 있고, 지금 사면 10억밖에 못 잡잖아. 그런데 좀 내려가게 되면 그 8억에 잡으니까 2억, 많게는 3억까지 싸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A처럼 올라가게 되면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집값이 제일 싸게 되죠. A처럼 올라간다면 이건 100% 누구 잘못이겠어요?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대책을 또 안 내놨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2017년 5.5억에 참았고, 2018년 그게 7억 갔어요. 또 참았어. 자, 2019년 8.5억 갔는데 또 참았어요. 자, 2020년 9.5억까지 올라갔네요. 5.5억 이렇게. 자, 이제는 뭐 참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이게 또 10.5억으로 또 올라간다. 저는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했어요. A안을. 그렇지만 정책이 시큰둥하면 또 모릅니다. 7.10 대책 갖고는 안 돼요. 아직 갭투자라든가 이런 거 옛날에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 것들 바로바로 시행을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9억, 8억까지 떨어지는 거, 이걸 잡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C안인데 좀 떨어졌다가 D 또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제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또 D는 또 다르죠. 내년 이제 초가 되겠죠. 봄에 또 뛸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E 계속 2022년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연착륙. 자, 이 A, B, C, D, E는 키포인트가 바로 정책에 달렸다. 추가 정책이 미비하거나 집값 잡을 의지가 안 보이면 가을에도 매수를 판단해라. 오늘의 결론이에요. 만약 추가 정책 의지가 있고 집값이 계속 상승폭이 확 줄고 있다면 올 겨울, 최소한 겨울까지는 기다려라. 더 이상 속지 마라. 부동산 3사 주간 시세는 꺾였어요. 자, 저는 근거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번 주 지금 주간 7월 20일이라고 찍혔잖아요. 자, 한국감정원 0.39까지 갔다가 지금 0. 거의 뭐 0.6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다음 여기 보세요. KB 리브원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수도권 전국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114 자료도 0.14에서 0.10 밑으로 확 떨어졌죠. 0.08 이렇게. 지금 매물이요 빠르게 지금 식어가고 있고, 매물에 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뚝 끊긴 거 사실입니다. 제가 뭐 속지 마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잡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 지켜보라는 거지. 일단 다 이렇게 하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서울과 경기, 인천 어디가 많이 올라가느냐? 서울은 특히 변두리가 많이 뛰었어요. 도봉, 성북, 노원, 구로, 동대문, 서대문. 참 제가 옛날에 7억 미만짜리 계속 잡으라고 노래 불렀는데 아직도 그게 유효하고 있네요. 아직도 정말 싼 것들이 막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입지도 좀 떨어지는 곳들. 그런데 경기도는 반대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한 바퀴 쭉 돌았잖아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좀 입지가 좋은 곳들이 싸 보이니까 뛰는 거야. 하남, 안양, 광명, 시흥, 용인 이런 데가 뛰고 있어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고양시 그동안에 못 갔던 여기가 뛰고 있다는 거. 서울 전세 수급 지수. 좀 안타까운 것은 전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갭도 좁혀질 것이고 또 전세가는 매매가의 선행이다 보니까 아까 가을에 또 뛴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당국자가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지금 당장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카드를 써야죠. 문 정부의 시총 1000조 원 폭등. 와, 여기 95년 겨우 한 600조밖에 안 됐던 게 2019년 5056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5056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 지금 15년에 16년에 4000조밖에 안 됐어요. 16년에.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1000조가 뛴 거예요. 이 단기간에 얼마나 집값이 많이 뛰었으면 여기도 보세요. 한국감정원 지금 57.6, KB 52.7 이것도 자 3년 딱 누구는 11% 뛰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눈에 보이잖아요. 체감적으로는 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70% 뛴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집값 안정 효과 없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더 봐야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합니다. 왜? 집값에 전혀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중부지역 집값 막 난리 날 겁니다. 세종, 대전, 청주, 하다못해 전라북도, 전주, 익산, 밑에 경상도, 대구 볼 것도 뻔해요. 이것은 전국이 다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실질적으로 비공감 54.5, 공감 40.6 팽팽하긴 한데 비공감이 훨씬 더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 신뢰도를 평가했더니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가 81.1. 이거 비베이트 여론조사 최종 결과입니다. 정말 이거 끔찍한 수치예요. 지금 여당과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대 103조 빚내서 집 샀다. 와, 여기 보세요. 60대 50대 다 그나마 두 자릿수죠. 24조 49조. 그나마 40대가 86조인데 30대 보세요. 102조 7천억. 완전 영혼을 끌어모아 갖고 집을 잡았네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자, 가계대출 보세요. 지금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는데 물론 대출이 지금 심화돼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크게 준 것도 아니에요. 60조 7천억.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45조, 가계대출은 60조. 지금 부동자금 돈을 너무 찍어내서 양적 완화로 돈이 넘쳐난다. 자, 약 33조 정도 돼요. 아니, 33조가 아니라 3,300조. 그런데 가계, 정부, 기업 빚은 얼마인 줄 아세요? 4,500조예요. 자, 빚 4,500조가 3,300조를 압도한다고요. 빚이 훨씬 많다고요. 돈 남아둔다고 돈 가치 없다고 그런 쓸데없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잘못했다면 IMF 터진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빚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또 몇 나라 안 되잖아요. 중국도 추월했습니다. 지금. 일본이야 원래 세계 1위였고 빚이. 35층 층고 제한 풀기 급부상. 자, 이번에 공급 또 확대 방안이 나오겠지만 좀 여기 주거 35층 이하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용적률을 40층이 될지 50층이 될지 이제 아마 푸는 걸로 급부상했습니다. 왜? 그린벨트도 안 된다, 재건축도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보유세, 거래세 상위 탑. 보유세 보세요. 우리나라 거의 꼴찌수 0.9가 뭡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줬잖아요. 보유세가 너무 약하다고. 지금 정부 여당이 보유세 엄청 때린 것으로 말하고 있고 신문은 기득권 신문들은 마치 세금 폭탄인 양 노래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껌값이에요. 보유세. 물론 1주택은 예외지만 다주택자 말하는 겁니다. 캐나다 3.1 해보세요. 그런데 거래세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죠. 더. 그런데 다주택자 거래세는 더 높여야 돼요. 5천조 원, 우리나라 GDP의 무려 3배나 되는 부동산 가격. 끔찍하지 않나요?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에 원망이 사방팔방에서 밀려오고 있고 급기야 촛불집회까지 열렸는데 정작 현 정부를 믿고 집을 구입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이 울분을 토해내야 하는데 정책의 수혜자들이 먼저 길거리에 나서는 것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전화로 유료 상담을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